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2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민생지원금 명목의 추경 예산이 이제 수조 원에 육박하면서 현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핵 시점을 전후로 부동산은 예측이나 했다는 듯이 이미 불장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물론 기분은 좋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웃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어차피 내게 오르면 내가 가고 싶었던 상급지 지역의 부동산은 내 것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세제 개편도 즉각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텐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10년째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전부이고 상속세 개편도 지지부진합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핵심 요지에 세 채, 네 채 가진 다주택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종부세와 다주택 규제 때문에 매일 상담하는 저조차도 그런 분들은 만나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로 차익분의 30%, 40%는 뱉어내야 되고 대출 상환이나 보증금까지 빼고 나면 사실 남는 현금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가 요새 고객분들의 화두인데요. 첫 번째, 핵심 요지의 부동산이 2채 이상이다. 한 채는 자녀에게 하루라도 빠르게 일부라도 승계를 하는 방식의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 승계를 해야 하냐면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의 보유를 어렵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분 아니면 승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분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차피 비과세를 못 받기 때문에 처분하고 남은 현금이 너무나도 내 예상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걸 팔고 그 조그만 현금을 쥐자니 아깝기도 하고 이게 처분에 대한 액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 주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또 엄청납니다. 혹자는 그냥 처분하고 현금으로 펑펑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당사자가 돼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르신이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수십 년 혹은 수년간 평생을 보고 사셨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처분하고 현금을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펑펑 쓴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내 자산을 지켜서 자녀에게 이제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님들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녀에게 승계를 해줘야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산 승계가 되면 나도 1주택자, 자녀도 1주택자라서 비과세를 언젠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양도세를 절세하면서 그동안에 또 자녀 세대에서 발생했던 시가 상승분까지 먹으면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오셨던 납세자분이 잠실 S를 2020년도에 20억 원 가치로 일부 증여를 하신 납세자분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5년이 딱 지난 지금 2025년 7월 현재 해당 부동산의 시가는 40억 원이 실거래가로 찍혀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더 높아요. 지금 동일한 지분을 증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증여세가 2.5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조금 더 증여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다, 부동산 가격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속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측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가격과 부동산 세제가 있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케이스에 직면하신 분들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건지 싸게 매매를 해줄 건지, 교환 매매를 통해서 일부 자산을 바꿔치기 위해서 자녀의 배를 불려줄 건지, 아니면 그냥 상속으로 끌고 갈 건지 최소한 이 정도의 점검은 해보고 자산 관리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 핵심 요지에 부동산이 그냥 딱 한 채다. 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경우지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강남 3구나 용산에 알짜배기 한 채 30억,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는 어차피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해당 자산을 승계받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치가 별로 없다면 처분하고 내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자산 가치가 더 급격하게 상승할 해당 자산으로 승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온 가족이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작고하셨을 때에 대한 상속세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다면 해당 주택의 일부 지분 시기라도 저가 매매든 증여든 승계를 미리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가 둘 이상인 경우들이 있죠. 절대 다투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플랜을 합심해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최소 자녀가 10%, 20%씩이라도 지분 매수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상속세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다를 테니까 준비된 자녀부터 미리 받고 다른 형제에게는 나중에 상속 지분으로 조금 더 협의 분할을 해준다든지 그런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근데 토지거래 허가가 실거주 이슈 때문에 이런 액션을 많이 막고 있지만 규제가 언젠가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액션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규제는 과열화되면 또 시행이 될 것이고 다주택자보다는 한 채를 가진 자를 보호해주는 정책 기조는 당연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되겠죠. 자산 가치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가는 플랜보다는 알짜배기 자산 한 채로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고 부모님 연세를 고려해서 해당 자산을 어떻게 사전에 분배를 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납세자분들이 니즈를 가지고 상담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요지의 지역들은 발빠르게 이제 손바뀜도 일어나고 있고 자산 승계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이제 시작하면 늦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희망적인 것은 현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앞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일괄공제금액 상향, 배우자 공제금액 일부 상향 등의 단순 개정을 통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쪽으로 개정을 마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가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 20억 원까지 상향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에 맞춰서 상속재산을 부모님 각자가 세부담이 없는 혹은 적어지는 10%에서 20% 세율 구간 혹은 뭐 20억 언저리까지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미리 자녀에게 승계 또는 처분하는 전략으로 맞춰가는 것도 조금 이제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세제 개편이라든지 정책 기조가 많이 변경될 건데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자녀에게 자산 승계를 어떤 식으로 플랜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